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에필라 칙칙 상담계의 볼페 묻지마 단디입니다. 볼체요? 볼페, 월페라고도 하고 미국식 발음은 월페, 네. 독일식 발음은 볼페. WOL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WOLPE. 그게 뭐예요? 볼페. 행동주의 학파. 행동주의 학파. 책에서 봐가지고 나는 그걸 읽어볼 생각을 안 했는데. 체계적 둔감법. 오. 그걸 만든 사람. 볼페. 네. 볼페는 엄격한 행동주의 학파예요. 네네. 심리학에서. 행동주의라는 거는 이제 뭐 이거지. 뭐 이제 조건반사, 조작적 조건반사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스키너. 그 전에 이제 파블로프, 개실험, 네네네네. 스키너, 쥐실험. 쥐가 이렇게 뭐를 자꾸 건드리면은 먹이를 줘. 그걸 자꾸 건드려. 학습시키는 거죠. 조작적 조건 학습이지. 그래서 그걸 자꾸 건드려 버릇하면 먹이를 주면은 그걸 이제 건드리면 먹이를 준다는 걸 알고 네네. 그걸 툭툭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먹이가 또로로 떨어져가지고 그걸 먹고. 네. 이게 이제 조작적. 학습을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지. 네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런 이론, 이제 마지막 이론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볼페. 볼페는 엄격한 행동주의자예요. 볼페는 해법 중심, 보통 해법 중심으로 갔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고소공포증 환자. 갑자기 높은 데로 올라가면 굉장히 벌벌 떨어. 천천히 가자. 1층, 네네. 2층, 3층. 천천히, 체계적으로. 뱀을 보면 두려워해. 네. 그래, 뱀부터 보여주지 마자. 일단 그림부터 시작하자. 그치. 뱀 그림 그려놓고 자꾸 뱀을 상상하게 만들고 괜찮아? 좀 네. 괜찮아? 이제 좀 뱀 모형, 이제는 모형 보여주고 괜찮아?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제 뱀 보여주면 돼. 이렇게 체계적으로 둔감화 시켜가지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이 사람은 엄격한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그걸 뭐 인지적인 치료라든지 어떤 인본적인 그런 거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무조건 이거는 강제적인 그런 어떤 수단에 의해서 가능하다. 바람이라는 거는 사실 이미 전두엽이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전두엽이 망가진 상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는 행동주의밖에 없어요. 강제적인 것밖에 없다고. 행동주의를 습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왜냐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동물적인 이런 그렇죠.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과 네. 동물적으로 강제 못하게 하는 거, 혐오법 이런 것도 있어요. 혐오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행동주의에서 또 치료법인데,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을 먹을 때 술에다가 아주 토하는 아주 역겨운 거를 타가지고 술을 먹으면 바로 토하게 만드는 거. 계속 혐오. 아니면 술 먹으면서 계속 전기 충격을 줘. 그치. 그래서 그게 학습이 되면 술 생각이 나면 그 토하는 거, 연상이 확 돼서. 그게 바람 끊는 이론이랑 거의 맞닿아 있는 거거든. 그게 진짜네요? 왜 내가 무슨 현대적인 심리학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바람에 적합한 거는 행동주의예요. 그게 찾아야 돼. 또 어디에 적합한 건 정신분석이야. 또 어디에 적합한 건 인지주의, 인본주의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를 그냥 과거부터 쭉 이렇게 그냥 발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정신분석,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인지주의, 인본주의가 선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옛날 거랑 딱 비교해놓고 과거, 현재 이렇게 비교하듯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비교. 이렇게 하고 마치 행동주의는 전 근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늘날 수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사들이 인지주의, 인본주의로만 가는 거라고. 정신분석으로 그걸로 분석하고 인지주의, 인본주의로 가가지고 이 사람의 자의적인 거,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은 그런 거다. 인간은 고차원적이다.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는 거. 게슈탈트 이론. 인간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통합적으로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자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인지주의도 자극과 행동 사이에 인지가 들어가야 된다. 인지가 상실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 인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인지라는 건 뭐냐? 제정신일 때 나오는 거거든. 맨정신일 때. 전들이 망가지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인지주의가. 그래서 볼페까지 좋았는데 전 볼페이고 싶은 거야. 저는 다시 태어나서 볼페. 상담계 볼페.
심리학자 볼페. 나는 볼매. 어. 볼수록 매력 있는 예쁘길라 칙칙이 할래요. 볼페와 볼메로 이거 해도 되겠네. 네, 우리 볼페와 볼메. 간디와 칙칙하지 말고 볼페와 볼메. 괜찮네. 괜찮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왜 언제부터 저는 망가졌다고 보냐면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 나와. 행동주의 그 다음 단계가 모델링, 학습 이론. 이렇게 인간은 행동주의적인 거를 접목시키면서도 누군가 이렇게 보고 배운다. 모방학습 같은. 뭐 시청각 교육, 네. 부모가 하는 거 따라하고, 내 멘토가 하는 거 따라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모델링해서 그 학습하면서 또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모델링. 네네네. 반두라는 학자의 모델링이 있나. 네네.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 인지주의가 태동하면서 망가진 거야. 반두라가 망가뜨렸어요. 볼페까지야. 네. 반두라부터, 그 반두라가 거기서 행동주의 학파 반두라가 거기서 모델링을 싹 틔우는 순간, 그다음부터 인지 이론이 발달하면서 인본으로 쭉 들어간 거거든. 근데 좋아. 인지주의 뭐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람에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바람은 행동주의밖에 없다. 그건 뭐 제가 수많은 지금 이거를 하면서 동영상 이거를 녹음을 하면서 제가 누차 여러 가지를 빗대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세세하게 설명할 건 없고 그렇습니다. 네. 강제적인 요법. 자, 여기까지.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직장 바람 한번 파헤쳐 봅시다. 직장에서 바람 피움의 그 지독함. 너무 지독해, 직장에서 바람 나면. 제가 또 직장 바람에 일가견이 있죠. 또, 네, 그렇죠. 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 얘기죠. 네. 네. 왜냐면 또 식상할 수 있어요. 워낙. 아니, 제가 바람 폈다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본인도 직장에서는 많이 사귀긴 했잖아요. 직장에서 많이 만나봤죠. 그렇죠. 대부분 직장에서 만나보고 전 남편도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고, 그러니까. 또 전 남편이 바람난 것도 직장에서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상담하러 이제 아내분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면 남편이 지금 상간녀가 누굽니까? 같은 회사 여자래. 네. 본인도 예전에 직장 다녔습니까? 직장 다녔대. 혹시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지 않았습니까? 맞대. 거기서 만났대. 본인도 사내 그지. 부부로 했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 만날 때 남편 여자친구 있었습니까? 있었대. 그 여자친구도 같은 회사 아니었습니까? 맞대. 직장의 바람의 특징은 직장에서 바람 피는 사람은 직장에서만 펴. 환승이 너무 잦네. 아니 원래 그래. 회사에서 좀 큰 회사일수록 그쵸.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조직에서는 회사에서 바람 피기 시작하면 20대부터 회사에서 연애해서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결혼한 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네네. 회사에서 여자를 건드리는 거 익숙해.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해서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 안 바뀌거든요. 또 그게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본인의 지위와 그런 걸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여자 꼬시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이제 자주 보니까. 그치. 회사에서 바람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자주 보는 거는. 자주 보고 몰래 만나는 정이 쌓여.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제 그거는 좀 발전되고 나서. 이제 발전되기 전에도 회사에서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왜 못생기고 배불뚝에 대머리에다가 정말 누가 봐도 별로인 그런 내 남편 나이도 한 50인데 근데 젊은 여자랑 뭐 바람나 회사에서 회사에서 자주 보면요 외모가 흐려져. 이건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야. 남자건 여자건 첫인상 딱 봐도 뭐야 이좀 뭐 이상하게 생겼네. 근데 맨날 봐. 게다가 어떤 뭐 TF 조직 하나 꾸려가지고 뭐 야근도 같이 하고 맨날 같이 저녁도 시켜 먹고 막 술도 한 잔씩 먹고 이러면 이 사람의 외모는 뭐 머리가 없어도 있는지 없는지 이거 그냥 좋은 거야. 이게 대화만절통. 다른 면이 또 커버가 되거든요. 커버가 돼. 그 사람이 약간 스마트하다든지 다정다감하다든지 뭐 조직 생활을 잘하고 나한테 조언을 많이 해준다든지 내가 또 정보가 많다든지 내가 또 이렇게 누구한테 이제 뭐 상사한테 깨지고 그랬을 때 그걸 위로해준다든지 이렇게 이럴 경우에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바람 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도 바람 나지만 한 번 들어가면 굉장히 깊다는 게 회사의 특징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은 집에서 남편이 솔직히 말하면은 퇴근해가지고 잠만 자고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새벽같이 나가잖아. 진짜 잠만 자고 나가잖아요. 그 잠만 자고 나가는 새끼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 회사 여자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바람나기 딱 좋지. 게다가 또 집에 이제 있는 와이프나 또 남편은 그냥 집에서 늘 보니까 흐트러진 상태만 보잖아. 회사는 긴장된 상태를 보는 거거든. 게다가 아침에 괜찮은 남자가 멋있는 정장 입고 딱 오는 그 활기찬 모습 멋있지, 젠틀하잖아. 여자도 마찬가지. 또박 향기 딱 향기 살짝 풍기면서 화장
곱게 딱 하고 옷 딱 차려입고 세미정장 같은 거 딱 입고 또각또각 딱 들어오면 그치. 집에서 뭐 진짜 뭐 방구 켜서 밤새 자고 뭐 양치 안 하고 막 코 골 이런 여자들 꾸며지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면 환장하는 거라. 항상 이렇게 정돈된 모습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면이 또 항상 신선하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딱 타면 네. 보면 그 젊은 여자 남자들 이렇게 다 출근하는 모습 대부분 다 젊잖아. 그때 평균 연령층은 언제부터 지하철에서 평균 연령층이 다운되냐면 네.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는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오후까지. 하지만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의 그 지하철은 다 젊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평균 연령이 한 30대 40대야. 다 괜찮아. 어지간하면 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는 그런 괜찮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덜 괜찮아도 자꾸 접촉하면서 좀 이렇게 왠지 좀 의지도 되고. 네네. 이래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회사 상사랑 바람 많이 나고. 네네. 또 아내 같은 경우도 또 남자랑 바람 나는 경우. 그렇죠. 이제 여자들이 그렇게 바람 나고. 네. 또 남편 같은 경우도 회사에 있는 부하 여직원이랑 바람 나거나 동기랑도 바람 많이 나더라고. 네네네. 그러면서 하는데 직장에서의 바람 나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굉장히 깊어진다. 공통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거 결합되지, 두 번째 정신적으로 들어가지, 세 번째 일적으로까지 결합. 네네. 세 가지가 결합. 삼관왕이야, 상관왕. 삼관왕이 표현이 좀 그런데 네. 대부분은 육체 정신만 결합되는데 일적으로까지 결합이 되면 이거는 거의 영혼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본 사례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아내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한녀가 있는데 격리야. 네. 대부분이 격리고 그치, 격리. 본연이 우리 남편 회사에 20대 때 들어왔는데 지금 40대야. 그건 이제 막 사업하는 20년. 경우.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한 남편이 대표예요. 대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격리랑 바람이 났는데 뭐 20년이고 뭐고 그 와중에 또 그 여자는 뭐 결혼을 했다 왔다 갔다 갔다도 해요. 맞아. 네, 또 이혼하더라고. 네, 이혼을 했다가 그러면서 계속 붙어먹는 거예요. 계속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안심해. 20년 전에 본연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안심을 했는데 맞아. 알고 보니까 언젠가 이혼을 하고 맞아, 계속 맞아. 붙어먹었더라. 계속. 이런 사례가 많아. 진짜 많이 봤어요. 20대부터 그 여자가 내일 모레 50인데 그때까지 사귀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아내분들이 난감하네. 그리고 그 여자가 정권을 다 쥐고 있고 약점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자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난감한 거야. 미치는 거죠. 남편한테 그 여자 좀 내보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여자 없이는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 그 여자는 요직에 앉아 있어. 이미 요직에 총무팀 팀장이고 그렇죠. 뭐 격리과장이고 뭐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자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여자한테 덜컥 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떼내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없으면 진짜 그러니까. 회사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경우는 회사 절대 이건 있어요. 직장이라는 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 망가져도 휘청거릴지언정 망하지는 않아 적어도 절대 대체할 수 있다. 네. 남편과 그 여자가 하는 협박에 절대 굴하지 마시라. 그치. 무조건 잘라야 된다. 맞아.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인수인계만 하면 돼. 네, 그래서 제가 본 네. 어떤 아내분은 그분은 진짜 똑 부러지더라고요. 네. 그분은 자기가 이제 집에서 애만 키우고 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년이랑 그런 관계였대요. 그러니까. 그날로 그냥 바로 그 회사를 출근을 했어. 남편이랑 같이 무조건 그럼. 출근한 거야. 고년 자리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맞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악착같이. 직원들 악착같이 다른 악착같이 직원들한테 일 배우고 왜냐면- 약간 처음에 수모를 좀 당하겠지. 근데 본처가 가서 떡 버티고 있으면 고년이 어떻게 할 거야? 꼼짝 치고 못하는 나가야지. 처음에 좀 약간 야리다가 나가지. 네, 야르봤자 치고 뭐 지금 어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절대 그런 협박에 굴하지 말자. 그리고 그치. 그 여자가 뭐 나가면 회사 망한다. 또 걔가 나가서 무슨 뭐 내가 불법적인 거 제보한다. 절대 그런 일도 없어. 그렇죠. 불륜 저지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으면 같이 해먹은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다. 맞아요. 절대 걱정하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땡겨 걱정하지 마. 일단 치고 보자는 얘기예요. 맞아. 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 그 비슷한 경우는 남편이 의사야. 간호사. 맞아. 또는 상담실장. 굉장히 오래됐어. 이거 다지고 있어, 얘가. 네. 간호사 상담실장. 그거 못 자른다니까. 사무장이래. 그러면서 온갖 또 폐악질을 하지 아내한테. 야, 네가 뭐 병원에 찾아와 이씨. 그래 뭐 찾아오고 어쩌고 나도 병원 문 닫자. 나도 씨 그래 업무 방해를 건다. 가시라고 업무 방해 걸려도 그치. 몇 번 가면은 나가 떨어집니다. 상대방은. 그죠. 그리고 상간요소는 걸고 쳐내면서 자르시라고 반드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절대로 회사가 망하거나
그 여자가 나가서 해코지 못합니다. 그런 사례는 내가 13년 동안 정말 다시 맨날 13년인데 내년 되면 또 14년이 되네. 네. 계속 네. 있지만 없어. 없어요. 진짜 너 죽고 나 주자 식으로 어디 뭐 세무서에 신고하고 어디 신고하고 없습니다. 근데 말로는 다 협박해.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직장에서 바람났다. 네. 치시라고 이것도 회사로 쳐들어가시라고. 그치? 저를 걔만 불러내가지고 아작을 내고 상간요소문 걸고 쳐내고 너 이거 다음 단계는 너 내 남편 잘려도 돼. 이 얘기를 꼭 하시라고. 내 남편 잘려도 좋아. 내 소원이 그거야. 감사실 인사팀 네. 상사 다 알린다. 감사실 인사팀 책임자급 세 군데 알리는 거 명예훼손 안 됩니다. 그쵸? 법적으로도 괜찮아. 아니 그럼 명예훼손 걸리면 어때? 벌금 100만 원 내고 땡이에요. 근데 말로만 알린다 그러면 우습게 봐요. 그치? 이미 아내를 우습게 보고 바람이 시작된 거고 계속 네. 피고 있는 거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소장 날려놓고 그 다음 단계 하겠다고 경고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쳐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여자를 계속 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 겁을 집어먹고 떠나게 만들고 네. 그 가운데서 그 여자가 유부녀다 그러면 그 집 남편한테까지 알리겠다는 태도로 또 같은 회사야? 또 셋 다 같은 회사인 경우도 있어. 그 부부도 같은 회사고 남편도 같은 회사야. 네네네. 알리기 너무 좋지. 근데 그런 경우에 아내분들이 너무 쫄아. 왜 이렇게 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 직장생활 안 해보고 남편의 그쪽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 분들은 쫄고 어떤 네. 분들은 안 쫄냐면 직장생활 좀 많이 해봤고 남편이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남편 격리로 자기가 일을 해본 적이 있어. 아내가 그 돌아가는 걸 다 알아. 자기가 창립 멤버의 아내도 네네네. 부부가 같이. 그런 경우는 좀 거침없는데 안 그러신 분들은 막 오면은 뭐 큰일 난다. 야 난리 난다. 너 그러면 회사 망한다. 우리가 뭘로 먹고 살래? 걔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야 이쪽 계통을 몰라서 너 얘 없으면 얘가 여기서 네 노하우 이 격리 이거 다 날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얼마나 웃으면 절대 거짓말을 할까? 쳐내시라고.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네. 이 팁을 드리자면 네. 이 직장의 바람이 감지되는 게 있어.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회사에서 뭔가 바람 났어. 네. 첫 번째 어떤 특정 여자 얘기를 자꾸 해. 아 맞아. 근데 그게 두 갈래야. 꼭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치. 그게 아니에요. 네. 험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험담을 해요. 걔 좀 이상한 애가 돌아가. 맨날 짜증나. 계속 얘기하는데 언제부턴가 걔에 대한 얘기가 조금 호감적으로 바뀌고. 하여튼 험담이든 칭찬이든 특정 여자를 자꾸 언급해. 근데 거기에 좀 맥락이 네. 없이 뜬금없이 하더라고. 그렇죠. 갑자기 그냥 그거? 갑자기 저기 김 과장이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무슨 어디 유치원을 보내는데 애가 무슨 안물안궁인데 지가 혼자 수수 얘기해요. 애가 왔는데 너무 직장 생활도 안 해보내가지고 너무 엉망해서 내가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고 뭐 짜증나고 걔 빽빽하면 내가 뭐 얘기하면 맨날 울고 있고 뭐 이상한 애가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회식이 잤대. 자꾸 늦어. 그 여자입니다. 네네. 그 여자야. 두 번째 징조가 회식이 잦고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어떤 정책에 이런 게 위에 상사가 바뀌지도 않는데 갑자기 회식이 잦아지고 네. 늦게 들어오고 자꾸 뭐 핑계대고 야근 많다 그러고 주말에 출근하고 어떤 여자 얘기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여자입니다. 네네. 그 여자랑 지금 늦게까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멀리서 네네네. 와가지고 그 여자 집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추적하면 나와. 그러면서 세 번째는 휴대폰을 갑자기 언제부터 끼고 있고 집에서도 계속 끼고 막 그 기본이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 징후는 주말에 답답해. 자꾸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근데 일요일 날 저녁이 지나면 약간 화색이 돌면서 일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왠지 좀 화색이 돌면서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월요일 아침을 두려워하던 인간이 월요일 아주 두려워하지 않죠. 월요일 아침을 기다리는 좀이 새끼가. 쑤시지. 그래서 바람을 잡는 거, 특히 직장에서 바람 잡는 거는 네네. 일요일 날 외출 안 하면 남편이 집에 붙어 있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반드시 만납니다. 미행을 붙이더라도 그때 미행을 하시라고. 그런 허를 찌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징후가 있어요. 특정 여자 얘기를 자꾸 해.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꾸 회식이 잦고 귀가가 늦으면서 야근이 잦고 귀가가 늦어. 그것도 자주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그리고 휴대폰 끼고 있고 주말에 답답해하고. 요거 결합시키면 윤곽이 딱 나옵니다. 그럼 지체 없이.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차에 흔적이 있어. 그러면은 차의 흔적은 차의 흔적 이거 모든 바람 피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건 뭐 직장일만 특화된 특히 차에 흔적이 있더라고요. 직장도 많이 차 가지고 많이. 왜냐면 출퇴근을 같이 출퇴근 하다 같이 보니까는 하고 여자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가 이런 거 생전 안 먹을 인간인데 무슨 레모네이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모네이드 컵 같은 게 조수석에 떡하니 놓여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왔다든가 뭐 조수석 자리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다든가 그렇죠. 내가 안 건드렸는데 아니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머리카락도 흘리고 향수도 묻히고 내리지. 그건 이제 굉장히 이미 깊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어쨌든 뭐 천역은 유부녀건 직장에서 바람 아니고 또 직장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는 뭐 양다리 세다리도 있고 가장 많았던 건 같은 회사에서 4명까지 있었어요. 와우. 최근 일이고. 서로 모르나요? 몰라. 능력자네. 4명을 사귀더라고. 이야 이건 정말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다 까발려야 되나?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직장 바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계속 쳐내고 결국 그만두거나 부서 이동하게 하면서도 계속 쳐내지 않는 한은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직장이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적으로까지 엮여가지고 굉장히 서로 접착력이 굉장히 세다고 보면 돼요. 똑같은 접착제래도 뭐 동호회, 동창회 뭐 또는 나이트 뭐 이런 채팅에서 만난 게 뭐 한 풀이야 풀. 종이를 이렇게 풀로 붙인 거를 떼내는 정도의 접착력이라고 한다면 직장은 그야말로 강력 본드. 그냥 본드도 아니야. 그냥 본드가 이제 무슨 거래처 뭐 이런 거예요. 뭐 거래처 뭐 어떤 모임 같은 데서 만나는 게 본드. 직장은 정말 강력 본드. 투명한 거죠. 안 떨어져. 불로 지졌어. 완전 지진. 용접. 용접한 거. 용접이에요, 용접. 전문 용어 나오네 또. 용접이야, 전문 용어. 공장 얘기도 나오고. 이게 진짜 그렇다. 누구 융인가? 워크, 플레이, 러브. 약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3요소처럼. 있어요, 그게. 그 3가지가 만족이 되면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건지 모르겠네. 있어. 하여튼 그런데 그 워크와 플레이와 러브가 다 결합된 직장 상간자야. 맞아.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도 놀이터처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수시로 비상계단에서 또 간식 사가지고 서로 까먹고 이게 정이 안 쌓일 수가 없다고. 그쵸. 그리고 몰래 데이트하는 회의실에서 비상계단에서 키스하고 이게 몰래. 저도 예전에 비상계단에서 많이 목격한 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자. 여기까지 합시다. 할 얘기 많지만 할 얘기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다음 회가 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돌발 질문.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라고 칠게요. 직장에서 바람이 안 나게 하려면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 바람이 안 나게 흰 양말을 신겨서 보내야 되나? 구두에다 양복에 흰 양말을 신겨서 안 아니면 그런 것도 희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뭐 빤스를 아니 앞내를 풍기게 해서 출근시켜도 와이셔츠를 안 달아줘야 되나? 자주 보면은 와이셔츠 안 달아줘야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애잔함을 묻어내게 만들어 여자로 하여금 또 애틋하게 만들어. 하긴 그렇다. 아니 자기 와이프는 자기 와이셔츠도 안 데려줘? 이러면서 또 막 접근하겠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 새끼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 쾌락을 이기는 게 정이라 그랬잖아. 정 중에 가장 센 정이 무슨 색정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정이죠? 연민의 정. 연민의 정은 못 이겨. 불쌍한 거. 저 남자 저거 어떻게 너무 저 뒷모습이 짠한 거. 그리고 꾸깃 찢어진 흐트러진 와이셔츠인데 그것도 지가 그거 입었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일어나는 모습도 쓸쓸하고 걷는 저 뒷모습이 애잔한 걸 보는 순간 그냥의 사랑이 아니라 이건 연민의 정이 들어가면서 저 남자를 내가 못 논다니까. 너무나 이게 너무 애잔한 거야 저 사람이.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진짜 플레이보이들은 능력 가지고 돈지랄로 해서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연민의정을 느끼게 만든다고. 뒷모습으로. 그럼 뒷모습 연출로. 여자가 뒷모습 연출로. 아니 제가 예전에 그렇게 코치해줬다고 제 후배놈 총각놈인데 그렇게 연애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되게 잘났어. 명문대 명문대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잘났어. 내가 자신만만하고 맨날 했는데 연애를 오래 못하더라고.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 옷부터 잘못됐다. 옷도 너 그런 거 명품 그런 거 하고 다니지 마. 너 좀 초라한 거. 좀 후줄근한 거 입어라. 후줄근한 거, 너 청바지도 그런 거 하지 마. 너 뱅뱅 이런 거 입고. 리바이스 입지 마. 그리고 좀 빈틈을 보여라. 사람이.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코도 좀 흘리고 밥 먹으면서 그리고 막 이러면서 좀 닦기도 하고 기침도 한번 콜록거리기도 하면서. 쉬운데? 아니야. 약간 좀 친해졌을 때, 약간 이제 정이 들어가려고 그럴 때 약간 그런 모습 약간씩만 연출을. 그리고 가장 힘들 때 헤어지고 났을 때 뒷모습을 쓸쓸하게 걸어라. 여자가 남자랑 헤어질 때 한 번 뒤를 돌아보게 돼 있다. 서로 좋아하면. 네네네. 그때 돌아보지 말고 쓸쓸하게 걸어라.
약간 휘청거리면서 어깨 각도는 몇 도 정도라는 게 어깨 좋을까요? 약간 꾸부정해야 돼. 꾸부정이 약간 돌아선 그 몇 도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하려면? 아니 있어. 계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계산.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그리고 바닷가 가서도 네. 멋지게 거닐다가 안에 그 이제 여자가 뭐 이제 사러 잠깐 어디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 쪼그리고 앉아라. 바다를 보면서 어깨 꾸부정하게 해서 네네네. 그 뒷모습을 보여라. 근데 이렇게 좋은 줄. 그거 먹기 연민의 그게 무서운 거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흰 양말 오히려 어필할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 너무 와이프가 지켜주지도 않는 저걸 내가 챙겨줘야 돼. 내가 그 빈틈을 채워줘야겠다. 아, 그거야. 그럼 이거 바람을 안 피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관리밖에 없는 관리밖에 없어요. 초장에 잡으라고. 아까 내가 징후 얘기했잖아. 하긴 그래. 여자 얘기 나올 때 그때부터 하긴 그래. 이 잡듯이 그때부터 핸드폰 뒤지고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했으면 잡을 수 있죠. 바람은 관리로 잡는 거예요. 상대방 관리로 잡는 거지.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잡으려고 하지만 미리 뭐 마음을 맨날 뭐 무슨 명상 프로그램도 가동시키고 내가 좋은 말하고도 매일 아침마다 뭐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나한테 마음이 왔다.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아무 의미 없어. 뭐 출근할 때 뽀뽀하지 마. 그거 한다고 바로 안 피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한마디 더 해. 뒤통수 조심해라. 머리 뒤에 CCTV 달렸다고 행동해라. 일거수일투족 내가 다 보고 내가 있다. 다 보고 있어. 자꾸 어느 한 년쯤 얘기 꺼내는데 두고 봐. 무슨 일 벌어지는지. 그렇게도 자꾸 경각심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네. 좀 짜증내더라도 괜찮아요. 바람 나가지고 뒤통수 맞는 것보다 훨씬 나. 그치. 그리고 자꾸 뭐 어떤 여자 태운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뭐 차 안에 녹음기부터 넣으시라고. 그쵸. 녹음기부터 넣고 증거를 잡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예방은 없어. 절대적인 예방은 없고 미리 그렇게 증거를 선제적으로 증거 잡는 것밖에 없어요. 네네네. 선제적으로 증거 잡아서 썸 탈 때 그때 때려잡으면 돼요. 그럼 금방 정리가 돼. 썸 탈 때 때려잡으면. 그쵸. 근데 이미 깊어져 버리면 힘들어진다고. 그죠. 근데 깊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막 남편을 막 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그러면 아내를 욕한다고 상관적으로 그 삐집고 들어와. 더 우습게 알죠. 자기야 뭐 자기 와이프는 뭐 집에서 뭐 한대? 왜 자기한테 이딴 식으로 뭐 옷도 못 다닌대? 응? 혼자 뭐 지금 일도 안 하면서 뭐 하는데? 펑펑 놀면서? 이런 음해를 해요 중간에서. 맞네.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은 칼같이 딱 뭐 다려주고 할 건 하더라도 관리할 건 철저히 관리하자. 네네.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아. 아유, 진짜 이거는 모든 유부녀들이 다 들어야 돼. 그럼.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바람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이거를 예비 부부 학교 같은 데서 할 아내분들만 겁니다. 다 모아놓고서는 나중에. 20대 초중반 애들 모아놓고서 이거 대학에서 강의해야 돼, 솔직히 이런 거. 그럼.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 너무 네. 맞장구 치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역풍당당 바닥치유센터 들어오셔서 간디님의 네. 칼럼도 읽으시고 서로 사연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산센터가 네. 다음 달에 오픈을 합니다. 네, 오픈. 야! 네,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